벌써 23번째 엑스코스트 사용자 시간입니다. 벌써 신버전 나온 지는 벌써 7번째 시간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23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이제 엑스코스트 사용자 매뉴얼 사용 방법을 네. 포함해가지고 엑스코스트를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이제 시작을 했고, 지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신 버전으로 여러 가지 심화 과정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부분, 공량 산출, 단가 산출, 그다음에 XML 넘기기,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능들을 더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산출 근거 쪽하고 XML 쪽하고 집중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코네스빔 적산의 백봉현 소장이고요. 하우코스트의 이원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벌써 9월 말입니다, 지금. 예. 벌써 올해도 거의 다 가는 느낌이에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걸 설명을 해 주실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단가 산출이 좀 어렵긴 한데, 네. 사용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방법. 예. 그리고 이제 공부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량 산출 근거서 만드는 방법하고요. 네. 그 다음에 XML 조달청 호환 규정 XML 만들어서 공사 원가 계산 프로그램에다가 올리는 방법이죠. 조달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죠. 그 C3R. 네, C3R에다가 올리는 거. 네, 그거 테스트 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1시간 안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약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육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벌써? 네, 마지막 교육이고, 이제는 이제 적산 프로그램 나오면 그때 하려고 해요. 지금 내역은 꽤 많이 했죠, 지금까지. 네. 새 적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기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마무리되면 마감하고 구조부터. 마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좀 이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감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그래서 그때 또 나오면 교육을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화면을 넘겨서 오늘 또 엑스코스트 자세한 설명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잠시 줌 기능을 켜놓고요. 자, 지금 열려있는 파일이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라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똑같이 다운 받으시려면 여기 프로젝트 가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교육 샘플 프로젝트 다운로드에서 가셔가지고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하나가 다운 받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해서 열면 교육용 샘플 프로젝트를 바로 열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색상이 좀 구분이 되죠. 파란색 글씨는 1위 대가고요. 그 다음에 갈색으로 된 글씨는 단가 산출이에요. 그래서 글씨로 일단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가시면 1위 대가를 누르게 되면 1위 대가가 나오잖아요. 단가 산출을 누르면 단가 산출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 품목의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 품목 구분을 정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자원에 가시면 자원 있죠. 이 자원 화면에 가셔서
내가 이리대가로 만들지 단가산치로 만들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이리대가를 만들잖아요. 이리대가를 보통 만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리대가를 안 쓰고 얘를 단가산치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품목 구분이라고 있어요. 여기 품목 구분. 이거를 단가산치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이리대가로 돼 있는 항목인데 예. 단가산출로 바꿔서 예.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강관 조립 말비계를 제가 바꿔버린 거죠. 이걸 가시고 가셔서 단가산치로 가면 강관 조립식 말비계가 넘어왔네요. 이제. 예. 단가산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이리대가로 돌아오고 싶으면 이리대가를 누르시고 다시 이리대가로 가시면 강관 조립식 말비계가 어딨죠? 검색을 해볼까요? 말비계 말비계. 자,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리대가와 단가산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자재도 여기 보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도 품목 구분이 있어요. 품목 구분이 있어서 이 자재를 이리대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자재를 단가산출로 바꿀 수 있다.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네요. 예. 그리고 자재가 노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자원은 품목 구분이 총 7개의 품목 구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조달청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리대가로 만들거나 단가산출로 만들거나 자재로 하거나 노임을 하거나 경비로 하거나 표준 시장 단가하고 시장 시공 가격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자재에 있다가 이리대가로 바꿔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다시 자재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재로 만든 다음에 이리대가로 바꿀 때는 좀 생각을 해보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한번 바꾸면 못 돌아온다라는 거. 이거는 안 되면 새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단가산출을 만드는 방법은 여기 가시면 이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가시면 어디 있냐면 엑스코스트 홈페이지를 하나 실행해 볼게요. 홈페이지 가시면 소프트웨어에 가셔서 사용 설명, 이 사용 설명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보면 C3R 규정이라고 있죠. 검증 서비스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원가 규정 C3R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아마 한글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한글 파일을 여시면 C3R에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요. 거기 매뉴얼에 가시면 작성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XML 파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산식 입력 방식이죠. 이거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샘플 이리대가를 보시고, 샘플 단가산출을 보시고, 이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주위에서 볼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이 매뉴얼에 보시면 이제 설명서가 나와 있겠죠. 이제 어떻게 이 문장을 만들어라. 이 문장 자체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작성했지? 이거 보시면 결국 여기 2번부터
8번까지.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보시면 앞에 순번 번호가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8번까지는 품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우리 품셈에 보시면 이 공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Q1, K, F2 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는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변수를 선언해 주는 거죠. 우리 저기 적산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뭐 A는 B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거네요. 변수. 네, 변수 선언이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이 글씨는 뭐냐 이거죠. 글씨는 주석이에요. 주석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입력했는데 왜 계산이 안 되지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 있잖아요. 이 작은 따옴표를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에러가 나버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석하고 주석이 아닌 것. 이 글씨는 어떤 계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설명일 뿐이잖아요. Q1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Q1은 0.7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때는 반드시 따옴표를 넣으라는 거죠.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를 안 넣으면은 에러가 발생해요.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Q1, K 이렇게 넣는다는 거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에 보시면 그러니까 소문자하고 대문자가 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분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소문자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어떤 프로그램 중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달청 C3R에 올라가면 그 홈페이지는 대소문자를 구분 안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한다 해서 조달청에 호환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소문자 우리는 구분 안 한다. 그래서 Q1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대문자로 Q1 이렇게 써셔도 된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소문자로 넣으신다든가 하신 분도 있잖아요. 소문자로 넣으셔도 되고 대문자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저 따옴표가 중간에 있어서 되게 보기 어려운데 네. 저걸 앞이나 뒤로도 옮겨도 그러죠. 되는 건가요? 예, 이걸 만약에 이 주석을 잘라냈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렇게 가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더 보기가 나은데 계산값을 보기가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네.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써 나와요. 이렇게 왜냐면 Q1이라는 거를 뭐냐고 정의를 먼저 내리려고 하는 거죠. 이 Q1이 뭐냐 이거죠. Q1을 이렇게 가로를 넣고 하셔도 되겠죠. 저 변수가 하나만 있는, 여기서는 하나만 있는데 이제 두 개, 세 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Q1이 뭔지 정의를 내려주고 가려고 하는 거죠. Q1은 뭐다. 그죠? 여기서 K도 보세요. K는 버켓 개수잖아요. 이 버켓의 개수를, K가 버켓 개수니까 K 바로 옆에다 적어주는 게 보기 좋겠죠. 만약 얘를 잘라내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K는 1.1인데 이게 더 혼돈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 사용자 쓰기 나름입니다.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 뒤에다가 쓰는 게 일반적인가 봐요. 네. 그래서 버켓 개수를 뒤쪽으로 이렇게 주석을 뒤로 옮기셔도 돼요. 뒤로 옮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한 줄에 몽땅 쓰셔도 돼요. 이걸 갖다가 컨트롤 C로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뭘 빼먹었냐? 칸마를 빼먹었나 보네.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걸 지워도 되겠죠? K가 두 개니까.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 이거 지워져요. 그럼 저 변수는 두 개가 있어도,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 있어도 상관은 없다 이거죠? 네. 값만 같다면? 예. 그래서 칸마로 계속 이어서 해도 된다는 거죠. 너무 길면 출력할 때 A4 용지 출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줄에 하나씩 넣으면 보기는 편하겠죠. 근데 이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가로로 표시해서 된다 이거죠. 이 칸마. 그죠? 칸마로 표시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넣고 싶으면
지금 A를 안 쓰죠. A 이꼬로 1 이렇게 넣어버려요. 바로 나타나죠. 근데 얘는 그 밑에서 한 번도 안 쓰니까 넣어나만 하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에는 이 Q값만 나왔잖아요. Q값만 남게 되겠죠. Q값은 결국 위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작성하게 되죠. 3600 곱하기 Q1 곱하기 KFE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 CM 이 기능을 쓴다는 거죠. 그럼 결국 Q값을 산정하기 위한 공식이잖아요. 저 물음표는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계산식? 예, 물음표가 있어야 얘가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물음표가 없으면 물음표가 결과 값이네요. 예. 물음표가 없으면 결과를 값을 안 보여주죠. 아, 계산은 되는데. 예. 아, 계산은 되는데 출력되는 거에만 영향을 미치나 봐요. 예. 그래서 Q가 결국 Q값이 이 결과 값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는 Q값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국 이걸 한 거예요. 그죠? 우리 1대가로 말하면 수량이에요. 우리 1대가표에서 보시면 뭐죠? 보통의 무가 0. 몇 인 나오죠. 그죠? 0. 몇 인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료비를 곱하거나 농무비를 곱하다든가 이 다른 1대가를 곱해서 만드는 거죠. 결국 수량이에요. Q값은 소요되는 수량, 작업 시간, 시간당 작업량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해서 Q값을 한정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냐 식은 저희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면 이거는 책을 보셔야 돼요. 폼된 책을 보셔야 되고, 폼된 책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응용하는 건 또 사용자의 몫이에요. 그죠? 또 제가 이걸 또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또 저도 이렇게 단가 산출에 완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건축에서는 일부만 써요. 그죠? 기존에 나와 있는 공개형 상근만 쓰게 되고, 새로 응용되는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에서 이용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런 뭐 펌프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새로 나와서 좀 골치 아프시죠? 지금 레미콘 우리 콘크리트 펌프자 타설 있잖아요. 네. 과거는 1대가였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해당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네. 된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이해하시려면 이제 책자를 보셔야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책에서 이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값이 달라지겠죠. Q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이걸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아까 제가 곱하기였었나요? 곱하기. 네, 이거네. 네. 이걸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Q값을 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000 이게 뭐냐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 000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걸 줄여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올려볼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이 000 0이 4개, 2010 이 코드가 뭐냐면 굴삭기 모환계도 0.7짜리예요. 그래서 F5번 키를 누르시면 이 품목을 찾아가게 되죠. F5번 키. 자, 굴삭기 여기 있죠. 굴삭기 0.7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15짜리를 트럭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노경 식이 만들어지죠. 이 식을 여기다가 붙여넣겠다 이거죠. 집어넣으면 축어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 글씨가 표시되어 있는데 컨트롤 U를 누르면 취소가 되고, 자, 이 식이 이제 뭔지 한번 보면, 자세히 보시면요. 자, 지금 제가 소개부터 소개까지 했잖아요. 소개 구분되어 있죠.
자, 우리가 1위대가 안에도 품목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2개, 3개, 4개 존재하죠. 똑같이 얘도 2개의 장비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장비는 굴삭기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장비는 덤프트럭이에요. 이 2개의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런데 Q값을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 위에 있는 Q값을 아래도 같이 쓰겠다. 그러면 Q값이 같다는 거잖아요. Q값이 80.5, 80.85죠. 그럼 밑에도 80.85에 대한 값 가지고 이걸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재료비, 그러니까 이 장비의 재료비에 나누기 Q는 MA, 재료비에다 물음표가 뭐예요? 결과값이라고 있죠. 물음표는 결과값이고, 물음표에다가 MA를 넣어주면 이 결과값을 재료비에다 집어넣어줘라. 재료비니까 재료비에다 넣어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 아까 덤프트럭이죠. 덤프트럭의 노임, 이 뒤에 .L은 뭐냐면 노임이란 뜻이에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죠. 이게 L 노임을 나누기 Q로 나누는 거죠. Q값을 나눠서 이 결과값은 LA 노임에다 집어넣어라. 근데 이건 밑에 EQ는 뭐겠어요? 경비겠죠. 그래서 재노경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합계 몇 프로를 가져오기도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드래그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게 뭐 합계 있죠. 합계의 몇 프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집어넣으시면 보시면 사식이 틀리죠. D에 보통 T로 돼 있는. 네, MA가 아니라 T가 들어가요. 이게 T가 뭐냐면 토탈이라는 뜻이잖아요. 토탈 합산에다가 나누기 Q를 한 다음에 얘를 재료비로 넣어주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그 뭐죠, 공구솔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듯이 얘도 식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제가 하나 둘 셋 세 개를 썼죠. 그럼 밑에 각각마다 소개가 들어있잖아요. 소개 이렇게 들어있죠. 이 소개는 글씨도 이것도 보기 편하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 꺾임 가루를 뭐라고 하죠? 꺽쇠라고 그러나요? 꺾인 가루라고 해요. 꺾임 가루. 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넣어주면 소개가 생겨나요. 소개 생겨났죠. 얘와 똑같은 게 소개죠. 여기도 꺾인 가루를 넣어줬으니까 소개예요. 그런데 글씨를 안 써도 돼요. 그래도 소개가 나와요. 근데 보기 편하게 하려고 보기 편한 거네. 그러니까 네.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건 무조건 그냥 텍스트다. 네.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죠. 속에 이렇게 글씨를 직접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글씨를 넣으시면 출력될 때 이쁘게 출력되겠죠. 그러네. 그죠. 이거 똑같이 위에도 이렇게 보기 편하게 넣어주면 좋겠죠. 여기도 소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소개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네. 여기도 소개가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덤프트럭. 여기는 안 넣어도 되구나. 제목이죠. 얘가 제목이니까 이렇게. 그 밑에 비어있는 횡은 지워도 되는 건가요? 네. F9번을 누르면 한 칸씩 늘어나요. F9. 전체적인 계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고. 네, F4 빈칸 닫으시면 되고, 그것도 빈칸을 줄여보고 싶으면 이렇게 줄이셔서 붙여도 되고, 오드 편집하듯이 편집하는 형태예요. 지금 세 개의 장비에 대해서 네. 같은 Q 값을 썼는데 네. 변수를 쭉 변수는 이제 위에 상단의 네. 변수는 같이 쓰는데 네. Q 값이 장비마다 서로 다르다. 네.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다가 또 넣어주죠. 이 밑에다가 Q 값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저 위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맨 위에 적혀 있는 거는 다시 이 장비마다 새로운 Q 값을 정의 내리지 않은 이상은 다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소개 1번 있잖아요. 네. 소개 1번에 있는 내용은 Q 값이 여기 있었잖아요.
그럼 Q는 무조건 Q밖에 안 돼요? Q1, Q2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만 된다 그러면 위에 변수는 똑같이 다 쓰고 Q1에 대한 이 계산식 있잖아요. 그것만 바꿀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Q1, Q2를 쓰는 게 아니고요. 금액형 변수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금액형 변수는 어떤 공고 설계를 할 때 쓰는데 새로 또 금액을 변수로 만들어주는 케이스인데 여기서는 안 써요. 그냥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이걸 여기서까지 복사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똑같은 거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게. 그럼 어쩔 수 없죠. Q값이 다른데. 그러니까 Q1, Q2, Q3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Q1, 무조건 Q만 된다. Q만 그렇죠. 존재를 하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또 변수를 넣어줄 수도 있고 여기다 또 넣어줘도 되고. 매번 해야 되잖아요. 변수를 똑같은 변수를.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합산을 내주고 싶으면 이 꺾인 가를 두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소개끼리 합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 네. 소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소개 안 넣어도 돼요. 아, 그래도 얘가 알아서 다 토탈로 예. 나와요? 예. 그럼 하나를 빼고서 한번 해볼까요? 위에 소개를 하나 지우고 아무거나. 소개 지워버릴까요? 합계를 먼저 금액을 좀 보고요. 네. 합계가 지금 3511인데. 소개 밑에 거 하나 지웠어요. F7. 똑같네요. 똑같죠. 그래서 소개는 중간 소개는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네요. 그렇죠. 우리 그 1대까지 보면 1대까지도 소개 기능이 있었잖아요. 우리 1대까지도 소개 기능이 있어요. 똑같이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계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소개는 이렇게 하고 토탈은 두 개다. 예. 그리고 소개하고 합쳐서 하면은 우리 소개끼리 더하면 개가 되죠. 근데 상근이 더 길 때가 있어요. 소개 또 개는 개끼리 더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 소분류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다 더해준다 그러면 하나는 세 개를 넣는 거죠. 그러면 총개가 돼요. 이것도 중간중간 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엑셀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총개, 제가 안 넣네요. 이 컴마 빼먹고 에러 나는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는 항상 엑셀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엑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 소개가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따로따로. 네. 저는 중간 소개는 단순히 눈으로 보여주는 것 뿐이다. 네. 라는 거. 결국 이게 출력은 메모장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메모장을 이렇게 그러네요. 펴로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왜냐면 저달장이 그러니까. 규정을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 놨네요. 예. 지침을 만들어 놓는 거네. 예.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11종이죠. 총 11종이 같은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이제 이 방식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수식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는 쉬워 보이는데 표로 만들어놓으니까 여기 Q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숫자만 넣게. 도표가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저 작은 따옴표가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작은 따옴표 필요 없이 얘를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변수값, 그 다음에 글씨 쓰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상수 이런 거. 그러면 여기가 Q1은 하고 나머지 막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 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못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가로로 길게 표현하고 싶을 때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세로로 해야 돼요. 이럴 때 불편하죠.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상근을 작성하시면 되고 이제 이 F12번 키를 누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F12번이 뭐냐면 산출 결과 보기 이거예요. 자, 화면이 좁으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산출식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F12번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결과값이 계산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런 화면을 보셔도 되겠죠. 굳이 결과값 완복. 한 번 더 누르면 출력할 결과물까지 보여주는 거죠. 인쇄를 하게 되면 이 산출식 오른쪽 부분이 이 부분이 출력되겠죠. 인쇄할 때.
엑셀로 변환하시면 이 부분이 변환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근은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홈페이지에 질문 답변으로 올리신 게 아마 나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기능이 몇 가지는 없으니까. 요 산근 기능만 잘 쓰면 네. 거의 이게 프로그래밍이라고 네.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네.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1위 대가라는 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틀에서만 움직이는데, 네. 이건 무한정이네요.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보통 그 시멘트 소음반 같은 거 있죠. 예. 우리가 운반 거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뭐 40kg라든가. 네. 그리고 뭐 반경, 그러니까 내가 운반할 수 있는 거리를 네. 거리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무게가 뭐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작업 조건이 바뀌게 되면 금액이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은데 1위 대가로는 그걸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요. 결과값만 저장하기 때문에 네. 큐값만 존재하는 거예요. 1위 대가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0몇 인이라고 나눴는데 조건이 달라졌죠. 조건이 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계산하지? 수정을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 건축에서는 2위 대가를 계산할 때 그 중간값은 어떻게 해요? 두 개 평균을 넣어버리잖아요. 계산기 두들겨서 중간값으로 비율로 때려서 넣죠. 그러죠. 근데 그게 원래는 이런 절차에서 이게 나온 건데, 네. 이거를 싹 이제 안 보이게 하고, 예. 결과값만 갖고 1위 대가를 구성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위 대가에서 이런 기능을 약간 살려보려고 밑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가시면은 자, 우리가 0.005이 나왔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게 푼셈에 이런 게 있어요. 0.1에서 0.5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0.1에서 0.5까지 쓰게 되면은 두 개를 곱해서 나누기 2를 하면 평균이 되죠. 그러죠. 0.1에서 0.5까지 2인을 쓸 수 있다 그러면 0.1하고 0.5를 다 더한 거에다가 나누기 2를 하면 평균값이 나오죠. 0.32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값을 최대치가 0.5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대치를 넣어놓으면 이게 최대치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 안 해버리죠. 최저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책을 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이걸 갖다가 0.1, 0.2, 0.3, 0.4, 0.5 다섯 개를 만들어 놓을 수는 없죠. 또. 너무 많아지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요즘에 그 나온 거 있잖아요. 그 타일 붙임, 예. 타일 붙임 푼셈에 보시면 0. 몇 인에서 몇 인까지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최대치를 넣어놓지도 않고 최저치도 안 넣어놓고 평균가를 넣어놨죠. 결과값만 넣어놨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걸 갖다가 올리고 내릴 때 내가 책을 또 보지 않은 이상 모르는 거예요. 책을 보고 계산기를 두들겨서 뭔가 또 해야 되네.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도 주석을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치 뭐 그래서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몇 인에서 몇 인까지 뭐 이렇게 그래서 뭐지? 타일 붙임이라고 예를 들어서 타일 붙임 그래서 평균값 최대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단가산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1위 대가에도 좀 이용을 하면 좋은 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좋다. 다른 프로그램이 지원이 안 되죠, 이 기능이. 그래서 매번 결과값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0.3인 이렇게 해서.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근거를 이렇게 메모할 수도 있겠죠. 출력 인쇄를 하시면 엑셀로 변환하시면 이 메모 주석이 출력이 돼요. 주의하세요. 어떤 데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0.3인인데 원래는 0.3인이었어요. 한번 누르면 지워지네 않네. 다른 숫자로 0.1을 넣으면 지워질 거야. 자,
이렇게 넣었는데 품셈을 막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눠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거도 없이 품을 줄여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이거 메모가 추적돼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좀 알아서 지우세요. 0.1을 넣으면 다 계산기가 되니까. 출력될 때 안 나타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엑셀에 넘길 때. 아직 옵션을 안 만들었어요. 안 나오게 하는 옵션은 없어요. 그래서 0.1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때까지 0.1이니 뭐다라는 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석을 적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저거 비슷하잖아요. Q값을 계산하는 공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Q1은 얼마 이꼬로 0.1 그죠? 그 다음에 뭐 CM은 얼마 이렇게 넣듯이 우리 이걸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상근의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상근의 장점을 이용해서 내가 이 0.1이 어떻게 나왔다 이거 갖다가 기록을 남기는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나중에 변화에 의한 저희가 이제 수정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점이 좋은데 이제 이걸 갖다가 마음대로 응용을 해버리다 보면 이제 관리가 안 되겠죠. 관리의 단점도 있어요. 상근을 가지고 응용을 막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품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품셈 한 개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 수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데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품들이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공식화된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2개, 3개, 4개 조합해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단가 산출이 만들어져 버릴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 뭐 보통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리대가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점이 있겠죠. 왜냐면 우리 이리대가도 각 경우수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뭐 간단, 보통, 복잡. 그걸 하나하나 다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하나를 갖고 사용자가 이제 그때 응용을 시켜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간단, 보통, 복잡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도 있어요. 하나로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이렇게 살살 바꿔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용하시면 이걸 가지고 잘 하신 분도 있고. 이리대가랑 상근이랑 2개를 적절하게 짬뽕을 시키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걸 또 혼용 더 해가지고 더 좋은 기능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단가 산출이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XM이 있나요? 공량 산출 근거서. 공량 산출 근거서. 네. 그래서 공량 산출 근거서는 맨 하단에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자, 공량 산출 근거서는 좀 간단해요. 몇 가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공량이라는 개념도 이리대가하고 같아요. 공량도 이리대가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량이라는 곳에는 오로지 노임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공량이 공은 뭔 뜻이에요? 공임이란 뜻이죠. 빌공짜 아니에요? 빌공짜 같은데. 우리 그 공짜가 무슨 공짜죠? 공사할 때 공짜. 네. 그 공짜예요? 네. 그러니까 공양. 네. 공사할 때 양. 네. 빈 양이 아니라. 네.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건지. 그래서 Q값하고 같아요. Q값하고 같은데 대신 Q값이라는 거는 재료비, 노후비, 경비를 다 해당하는 Q값이잖아요. 얘는 그런 Q값이 아니라 노임에만 해당되는 공량. 그래서 그 공임만 해당되는 거죠. 공임에 대한 양이란 뜻이에요. 예. 저는 여태까지 이거 비어있는 걸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연전선 및 피복선 이렇게 자재들 있잖아요. 전기 자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리대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리대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폼셉체에 가시면
이걸 1위 대가로 만들어도 되고 공량 산출 근거서로 만들어도 돼요. 가시면 노임에서 제가 책에 몇 페이지 나와 있는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문 하나 넣어볼게요. 그래서 노임에 가시면 오른쪽에 가면 노임이 있죠. 여기서 내선 전공을 제가 집어넣어 볼게요. 공량에다가. 자, 넣었죠. 그리고 수량을 0.12라고 넣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이 절연 전선을 1m를 설치했을 때 들어가는 노임이에요. 0.1인이라는 뜻이 여기서는. 그러면 제가 0.1을 그냥 임으로 넣었지만 폼셈 책에 있을 거 아니에요. 폼셈 책에 전기 폼셈 뭐 1-,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래서 폼셈의 근거는 여기다 기록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죠. 전기 폼셈이 너무 길면 이렇게 줄여서 전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폼셈 목록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몇 페이지 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때 이 기능을 사용을 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도 각각 다 존재하겠죠. 내선 전공이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 두 개의 전공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1인, 2인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1위 대가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노임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재는 안 들어가요. 여기다 자재를 넣을 수가 없어요. 딱 그 차이네요. 네. 그러니까 1위 대가하고 똑같은 건데 네. 인건비만 들어가는 창이네요. 그러죠. 그래서 공량이에요. 공임할 때 그 공장. 네. 그래서 노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노임만 이렇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가로 형식으로 쓰신 분도 있고 뭐 그래요. 엑셀로 하신 분들은 그 자재 하나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노임을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성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하면 편집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이용하시려면 새로 입력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들은 여기다 이렇게 입력해 놓으시면 다음부터 이제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나머지 거 지워버릴게요.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삭제 컨트롤 D인데 블럭 삭제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단가들을 보세요. 재료비만 들어가 있죠. 네. 노임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임이 없어서 이 노임을 계산해 주는 거죠. 이제 계산해 주면 하나, 둘, 셋, 이 품목에 각각 들어가 있는 이 공임들이 있었죠. 노임의 수량이 있죠. 이것들을 합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네. 그 이쪽 농업이 쪽에는 금액이 안 타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그걸 넣어도. 네. 그게 1위 대가하고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에요. 네. 아무리 내가 여기서 많이 넣어도 네. 금액이 안 탄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자재가 만약에 노임이 나와버리면 만약에 이 자재가 다른 1위 대가에 종속돼서 쓸 수도 있죠. 1위 대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때는 노임이 이중 계산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공량 계산이라고 있어요. 공량 계산. 오른쪽 마우스 하지 마시고요. 위에 상단에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량 계산 사람 모양인데 여기 있네요. 공량 계산. 이걸 눌러주시면 자 자원 목록에 있는 공량을 내역서에다가 재적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적용을 할 때는 소점 셋째 자리에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장을 누르시면 자 밑에 나왔죠. 새로 생겼네요. 새 줄이. 네. 여기 보시면 이 계산 결과값을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각각의 이 들어가 있는 노임들이 있죠. 네. 이 공량의 수량에다가 이 내역에 있는 수량을 곱한 거죠. 그러면 계산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수량을 다 더해요. 다 이 하나 둘 셋 세 개 품목에 더해 있는 걸 결과값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네.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잖아요. 수량을. 네. 그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재료에 대해서 이제 수량을 바꿨어요. 자, 바꿔볼게요, 제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한 번 더 해야 되죠. 만약에 제가 0.5씩 바로 날아버렸어요. 네. 0.5씩. 그럼 수량이 바뀌겠죠. 네. 그러면 다시 공량 계산을 다시 한번 눌러줘요. 공량 계산, 재적용. 다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럼 수량이 바뀌었을 건데. 그러면은 네. 저 재료의 수량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동이. 마찬가지예요. 또 다시 재계산. 재계산. 네. 이게 바로 계산되지 않아요. 수량이 바뀌면 재계산을 꼭 해줘야 된다. 네. 뭐 F7이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공정 안에 있는 걸 다 잡고 하겠죠. 네. 그죠? 모든 공정이 자동 계산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분 선택하지 않고요. 이거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공량 계산을 누르시면 그럼 전체가 되나요? 예, 전체 공정이 다 계산돼요. 알아서 공정별로. 예. 그래서 공량 계산을 누르시고 보통 이걸 쓰겠는데. 전체를 해도 되고요. 내가 해당되는 공정만. 지금 전기 공정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전기 공정만 하겠다. 그러면 전기 공정에 해당되는 것만 계산한다는 거죠. 그냥 수량방 바꿔놓고 이 버튼 한번 누르면 알아서 재계산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공량 계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할증이 빠져 있어요. 할증이. 그러니까 이 재료에 이건 재료비니까 할증이 들어가야 되겠죠. 전선의 할증량. 만약에 전선의 할증이 10%다 그러면 10%씩 넣어줘야겠죠. 재료 할증을 10%씩. 10%씩 내가 넣었다 쳐요. 자,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해도 되고요. 여기 보면 재료 할증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재 할증 적용을 눌러줘요. 그러면 할증 전에 있는 수량을 복사해서 한다든가 할증률을 자원 목록에 있는 할증률을 내역에 반영한다.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할게요. 계산이 안 됐죠? 다시 공량 계산. 한량 계산. 아마 할증 수량을 이건 아니고요. 아마 이게 여기 저장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체크를 하고 돌렸나요? 체크를 안 했죠? 안 하고 돌렸나요? 지금 이게 자원에 있는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거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F5번 들어가가지고 자, 이 품목 찾아볼게요. 가시면 여기 보면 할증이 들어가 있어요. 할증이 10% 들어가 있죠. 네. 밑에 것도 10% 들어가 있죠.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제 해도 돼요. 자, 자재 할증 적용 해가지고 여기 이걸 체크해줘요. 그러면 이게 자원 목록이잖아요. 자원 목록에 있는 할증률, 이게 할증률이죠. 할증률을 계산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맨 끝에 가면 할증이 붙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할증을 포함한 물량을 이제는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할증 전 수량은 여기 존재하고 있죠. 50 그대로. 여기에 5%씩을, 10%씩 가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할증을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적용률 계산. 여기는 솔료 계산이라고 그러죠. 솔료 계산이 여기 있네. 솔료 계산 눌러주시면 재료비의 5%를 잡재를 한다던가 그러죠. 그 다음에 노임의 솔료 적용, 노임의 3%를 공구솔료 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구솔료까지 다 들어가죠. 기계 전기 쪽에서는 이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이 방식.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엑스코스트의 기능이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노임 있잖아. 노임을 각각 여기다가 반영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품목에다가 재료비, 노비가 같이 나오게. 1위 대가 형태. 예, 1위대가는 아니고. 1위 대가처럼 금액이 반영이 되게. 그렇죠. 결과값이 이렇게 보이게. 그 기능은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능이 되면은 이제 이 밑에다가 안 보여주고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주는 것이 있겠죠. 근데 장단점이 있으니까 또 근거를 또 어차피 봐야 되거든요. 근거를 또 보려면 공량 산출 근거서를 봐야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엑셀로 출력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 되는데, 이 상태를 이제 엑셀로 변환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역단과 일과 계산 한번 눌러주고요. 내역단과 일과 계산을 한번 눌러주면 전체가 재계산돼요. 돌아갔네요. 됐고, 그 다음에 엑셀로 변환을 해볼게요. 엑셀로 변환을 할 때 중기단과 산출서까지 몽땅, 그리고 공량 산출 근거서가 출력돼야 되겠죠. 이제 공량 산출 근거서를 출력을 하고 한 번에 변환을 해볼게요. 자, 공량 산출 근거서가 출력이 됐죠. 살짝 줄여볼까요? 자, 공정별 집계표, 이대가 목록, 이대가 중기단가 산출서. 자, 중기단가 산출서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작업했던 것들 있죠. 출력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한다. 그리고 아까 1위대가의 뒤에 숨기기를 취소하시면 메모상으로도 출력이 된다는 거죠. 여기 메모상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량 산출 근거서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아까 자재마다 제가 0.1인 0.1인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지금 여기가 한 개의 품목이에요. 그러네요. 예. 1대가처럼 생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대가를 이렇게 과거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네. 아니면 이걸 가로로 표현한다든가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이렇게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직접 엑셀로.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는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엑셀로 한다라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수식이 물려 있죠. 여기 보면 sum, if. 그래서 각각 이 결과값을 합산해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61, 65가 이게 어디 반영되냐면 내역서에 반영되는 거예요. 내역서에 가셔서 내역서에 있는 노임 수량 있죠. 이 노임 수량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셔서 공량 산출 근거서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량 산출 근거서는 이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XML이 아니기 때문에 닫아버리고요. 몇 개만 해볼게요. 새로 만들어 가지고요. XML만 변환해보고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가가지고요. 추가 XML 변환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자원을 9월달로 하고요. 생성. 자, 조달청 XML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공종이 하나 이상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면 4개를 만들어서 건축공사 이렇게 하나 만들다든가, 그죠? 공종이 1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넣고 가설공사, 공정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F5번 키를 누르고요. 자, 품목 찾기로. 자, 가설공사 품목 중에서 이것도 있네요. 하나 넣어볼게요. 공간비계. 이거 땡겼고요. 건축공사에서, 지금 문화재에서 가져왔네요.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그리고 수량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집계가 컨트롤 S죠. 집계를 한번 하시고요. 공정별 집계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원가 계산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원가 계산서에 요율을 조정하셔던가 하시고, 그 다음에 내역서로 가신 다음에 XML, 조달청 XML 변환이죠. 그냥 XML이야 조달청 XML이에요. LH는 또 LH 때도 틀리죠. 그래서 XML 변환을 하셔가지고 지금 위치가 D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D 드라이브에 엑스코스 데이터에다가 해서 하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지금 변환을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럼 이 사이트 주소를 다시 가려면 힘드니까 여기 링크 해놨어요. 링크를 가셔서 따라가서 가면 이제 홈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이게 지금 크롬이나 여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익스플로러만 되니까 EX 풀 여기 있네요. 익스플로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 이 주소를 똑같이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파일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D 드라이브에 엑스코스트 데이터에 XML 변환이 만들어졌죠. 네. 이걸 갖다가 C3R 구조 검증하기 이렇게 해서 누르니까 이 내용들이 뜨죠. 시작. 어라?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제가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니까 예. 아까 그 안 된다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익스플로러 9 옛날 익스플로러에서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마다 우리가 바로 실행할 때 익스플로러가 실행되게 하신 분도 있고 크롬이 실행되게 하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것만 바꿔주시면 되고 안 되면 이제 익스플로러를 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서는 익스플로러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행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또 뭐죠? 엣지? 엣지로 해놨네요. 엣지가 엣지하지 않네. 다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액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C3R을 검증한 거하고 재계산한 거하고 두 개 차액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0, 차액이 0원. 이 차액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제 크게는 이제 어떤 분들이 다 질문이 많은데 그게 왜 틀렸냐? 네. 우리 프로그램 이상한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쓰신 것 뿐이에요. 이게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먼저 프로젝트 관리 화면에 가시면 이 프로젝트 관리 화면에 가시면 이 어디죠? 여기 보면 단가 산출 계산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가시면 3333으로 기본값으로 하세요. 그리고 반올림 이게 조달청 기준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C3R로 하려면. 아니 안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단 1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금액 차이가 발생을 이런 데서 생긴다. 그죠. 그래서 예.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Q값이 달라지니까. 아까 그 상근할 때 Q값이 있었죠. 네. Q값이 달라지면 계산값에 영향을 미쳐버리죠. 근데 저달청 기준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3333 각각 다 반원이. 아까 한글 파일 지침을 좀 보고 예. 똑같이 세팅을 해주는 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X코스 좌우는 3333으로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견적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뭐 3, 5, 3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또 버림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값을 가지고 올렸더니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왜 틀리게 나왔더니 이게 달라지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아까 이리대가 있죠. 이리대가에 가셔가지고 자원에 가시면 우리 단가 있죠. 단가. 네. 단가에 소점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뭐 기름값 넣을 때 뭐 몇몇 점 매던. 그런데 우리는 내역서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 매돈이 내역서로 가져오게 되면 소점을 버려버리고 가져오죠. 원 단위로 끝나죠. 그러죠.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점 매돈이라고 돼 있는 것들을 일단은 안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 오차는 충분히 저달청에 뭐 테스트 검증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10원도 1원도 안 틀리게 맞히고 싶다. 그러면 그 뭐죠? 원 단위가 점 매돈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점 매돈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그 이하를 버리거나 반올림하거나 아예 내역서 1위대가 작성할 때부터 원 단위는 수수점을 하지 않고 그냥 정수로만 하고 정수로만 하시면 아까 그 사이트에서 C3에서 오차가 하나도 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게 결과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결과값을 검증 파일을 내려받기 이렇게 봐서 하셔서 이 파일을 아마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을 해요. 그죠? 이렇게 저장하면 이제 C3R 검증 파일이 끝난 거, 이 파일을 이제 거치해서 넘겨주면 되죠. 그럼 검증 결과물이잖아요. 검증한 결과물을 다운받았잖아요. 똑같은 XML이에요. XML인데 검증 결과가 돼 있는 이 통합 공사 원가 계산 프로그램 C3R이 만들어낸 XML이죠.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는 뭐 이해를 이제 하겠어요. 이제 그런 거에서 차이는. 근데 이제 해보니까 에러가 발생했다라는 메시지가 또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많이 봤거든요. 아예 이걸 돌리질 못하더라고요. 네. 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이 문서하고 이 문서 말고 아까 홈페이지 가면 엑스코스트 홈페이지 가시면 뭐가 있었냐면 매뉴얼이 보면 여기 보면 C3R 검증 서비스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왜 오류가 나오는지 가셔서 쭉 보시면 자 오류들이 나오죠. 자, 근데 이런 거 나왔었어요. 빨간 글씨로 그러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자릿수의 문제예요. 이게 코드 자릿수가 있는데, 코드 자릿수. 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지키라 이거죠. 뭐 1위 대가는 12자리, 자재는 16자리, 그렇죠. 경비는 17자리인가요? 그렇죠. 그거.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게 있어요. 이 노임에 들어가 있는 코드 있죠. 이 코드를 임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노임에 한해서는? 네. 그래서 노임을 1번이잖아요. 우리가 작업 반장. 그럼 작업 반장은 L001, 0101, 0100, 0001, 1번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다른 없는 코드로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품목이에요. 이럴 때도 오류를 토해줘요. 노임만큼은 코드를 바꾸지 마라. 네. 예전에는 자릿수하고 상관없이 코드 자체를 바꾸지 마라. 그렇죠. 예전에는 표준 시장 단가하고 시장 시공 가격만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임도 그래요. 앞으로 이제 자재도 그렇게 될 확률도 크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코드를 절대 코드화 하라는 거죠. 자, 이런 게 또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코드 자릿수가 안 맞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노임이
노임이나 시중 단가의 코드가 바뀌는 거. 그렇죠. 자, 또 뭐가 있나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공구선료예요, 공구선료. 공구선료. 네. 거기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공구선료를 보니까 이 수식이 틀려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거 10번 또 50번에 몇 번이잖아요. 근데 50번이 전자지 안 나는가? 그렇죠. 하다 보면 막 지우고 바꾸고 네, 하니까. 여기 계속 값이 0이에요. 예.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공구선료가 비어 있다든가. 그러니까 내역서상에는 뭐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그렇죠. 금액이 미미하니까. 네. 그 다음에 단가 산출에서도 우리 이제 단가 산출에 가시면 아까 우리 해봤잖아요. 단가 산출을 한번 가져볼까요? 단가 산출에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볼게요. 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주석이 한 자가 끝났을 때 주석을 감싸줘야 되죠. 이거 점. 콤마에 작은 다음표.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는 컴마를 안 찍어도 이상의 값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그렇죠. 우리 자체 저건 프로그램에서. 단순 주석이었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서는 꼭 이 뒤에 막아주는 것도 정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막아주면 XML로 변환했을 때 얘가 오류를 예. 보여주는 거죠. 여러 가지라 중간에서 멈춰요. 그런 그래-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대부분 여기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대반이에요. 지금 초창기에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이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빨리 납품해서 XML 파일 줘야 되는데 네. 금액 미비한 거는 그냥 그냥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가는데 돌아가질 않으니까. 예.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조달청 기준으로 모든 걸 다 XML을 통일하면 좋은데 네. 지금 XML이 각각 따로따로 논다고 있죠. 어떤 경우는 LH용 XML이 있고요. 그렇죠. 또 다른 공사용 또 LH가 따로 XML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환 규정이 서로 달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EBS도 있고 뭐 SG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거기는 독특한 우리가 쓰지 않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상금 방식이. 그걸 쓰다 보면은 뭐랄까요? 호환이 안 돼 버리잖아요. 조달청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 오류도 있다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뭐랄까요? 함수. 그 프로그램상의 어떤 차이네요. 네. 그때는 그 수식을 바꿨어야 되죠. 그죠? 조달청의 어떤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건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대행 맡기셔야 돼요. 그럼 그 C3R 올인하는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 미미한 차이는 소수 셋째 자리와 반올림.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코드 자릿수 했고요. 그러니까 코드 자릿수가 예. 1위 대가는 12자리, 자재는 18자리, 경비는 예. 17자리. 예. 그 코드 자릿수를 맞추지 않은 경우.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단가 산출, 표준 시장 단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반드시 지켜야 할 코드가 있어요. 절대 코드. 네. 절대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준수하라. 네. 그 코드는 우리 이거 조달 공사 표준 코드라고 있잖아요. 네. 엑스코스트 그 홈페이지 가시면 공사 표준 코드라고 조달청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엑스코스트 내에는 그게 다는 아니지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수해서 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주석이라든가 뭐 이렇게 네. 공구선료 같은 거 빠져있는 거 있잖아요. 네. 수식이 오류가 있다든가. 이럴 때 보통 대다수 오류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함수 오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번 쓰다 보면 이제 방법이 생기죠. 근데 요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네. 해결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 있으면 이거 에러 났어 왜 그래 그러면 그거 그렇게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 해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물어볼 데가 없을 때는 해결 불가거든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소수 세 자리와 반올림 이건 미미한 차이. 그 다음에 에러가 나는 경우는 코드 자릿수를 안 맞췄거나 절대 코드를 바꿨을 때. 네. 그 다음에
산근에서 작은 따옴표를 꼭 해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빠졌을 때, 그러죠. 그다음에 공구선료가 오류가 났을 때, 예. 요 네 가지에 의해서 예. 바뀐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몇 번째 줄에서 오류가 났다고 딱 표시가 되거든요. 아까 예. 나오죠. 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행에서 발생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XML 호환 규정 예. 설명을 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공량, 예. 그 공량이 빌 공짜가 아니라 공사할 때 공짜라는 거. 예. 공량이면 원래 핀 거잖아요. 예.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 공량은 그 노임의 양. 예. 노임의 양이라는 거. 예. 그거 이제 공량 방식을 설명해 주셨고, 또 뭐 했었죠? 초반에 했던 거? 산근. 예. 단가 산출. 예. 산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생방송은 오늘로써 좀 결말을 좀 종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향후에 추가적인 그 새로운 뭐 버전이라든지 예. 신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네. 이런 걸 또 이제 미리 공지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정기적으로 하는 매주 금요일 날 저희가 했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당분간 네. 새 버전이나 새 프로그램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생방송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예.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죠. 예, 적산 프로그램도 많이 이제 기대해 주세요. 3차원 기반으로 가는 적산 프로그램입니다. 그 밴드에 지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요새. 네,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밴드도 이렇게 보실 때 한번 쭉 내용 읽어 보시고, 그러니까 내용을 쭉 읽어 봤다는 얘기면 내가 관심 갖고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 그렇죠. 정보를. 예. 정보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한번 뭘 해야죠? 그 정보를 내가 얻었잖아요. 예. 그러면 맨 밑에 가서 좋아요 한번 눌러줘야 되는 거죠. 사실 댓글 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근데 좋아요 버튼 정도는 네. 눌러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네. 쭉 끝까지 읽었으면.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요거 이제 방송을 다 올리잖아요. 네.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뭐 시청률 된다 생각하시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네. 조금 더 생각 있으면 구독까지 눌러주면 더 좋고, 네. 조금 더 하면 알람 설정?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알람 설정은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구독, 좋아요, 고. 밴드에서도 버튼 하나, 그 손가락 아래로, 이제 엄지손가락 아래로 돼 있는 거는 안 하죠. 보통 위로 치켜 올리 있는 거 하나씩 해주시고. 우리 건설 쪽이 그게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이니까 이제 소통이죠, 소통. 예. 그러니까 밴드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네. 자, 엑스코스트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네. 그다음에 저희 하우코스트에서 네. 유현호 대표님께서 향후에 이제 진행, 네. 지금 현재 진행 상태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 네. 이런 것들을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네.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까지 총 23번에 걸쳐서 올 초부터 했죠? 4월 달부터 네. 했나요? 네. 그때부터 지금 9월 달까지 6개월 정도 했네요. 네. 오래 했네요. 자, 그럼 다음 버전을 기약을 하면서 네.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세요. 네.